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 투자 중심도 이분과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사님이 가져와 줬는데요. 이 삼성전자 모바일 두뇌 엑시노스 기환 갤럭시 S26의 탑재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고요. 이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공개하게 될 최신 폰, 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엑시노스 2600을 다시 탑재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AP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고가 부품인데 저희 지금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그 엑시노스 이제 200에 대해서 사진을 역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즉 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게 된다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다시 또 발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도했다가 놨다가 다시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였냐면 이번에 갤럭시 G 폴드 7이죠. 플립 7이죠. 약간 그 이제 폴드 같은 경우보다 약간 적은 폰인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을 넣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약간 그 이제 어떤 좀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엑시노스 2600을 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한테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가?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모바일 칩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퀄컴한테 AP 즉 모바일 칩을 스냅드래곤 쓰는 대신에 그 비용을 연간 10조 원어치를 지불을 꼬박꼬박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조 원 돈을 아낀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사용했던 기술이죠. 자,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에 공정이 자신감이 붙었다. 이거는 대만의 TSMC 패키징 기술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파운드리 기술인데 이 파운드리 기술도 이제는 굉장히 향상이 돼서 오히려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거를 파운드리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발 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약 3% 정도 올랐고 또 같은 계열사인 삼성전기도 올랐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면적인 삼성전자 폰에 도입되는 걸 우리가 주시하면서 대응한다면 삼성전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를 저는 앞으로 10만 전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라면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라는 점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주력 상품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스맥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는가를 한번 지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제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자, 코로나 때 약간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해서 안정되게 증가를 하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업이나 순이익도 보시면 200억대, 250억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또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하게 되냐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 공작기계와 더불어서 연동되는 유축 다관절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쭉쭉 잘 나가죠. 그러면 이런 회사를 누군가 이제 M&A 기술자죠. 우리나라 최고의 M&A를 잘해가지고 회사를 잘 만드는 좋게 업시키는 그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최평규 회장이 되겠죠. 자, 이분이 이 역사를 보면은 스맥이 이제 현대이하 공작기계 부분을 인수를 할 때 자금이 부족을 하니까 그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최평규 회장과 S&T 홀딩스가 올해 6월 달하고 7월 달에 지분을 8.67%에서
6%까지 계속 끌어올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이 최평 교장 이분이 누군가를 제가 이제 심층 탐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통일중공업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도 많았습니다. 노사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폐사를 해버리겠다.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바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STNT 다이내믹스를 만들어가지고 방산업체로 거듭나고 있어요. 네. 대단한 분이죠. 아주 M&A 귀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우쟁미를 인수를 해가지고 S&T 모티브를 또 거듭시켜가지고 흑자전환 회사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기록이 있고요. 드디어 이제 스맥도 여기도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경력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스맥에 대한 이제 그 지분이 현재는 그 일대 주주보다 오히려 많은 이제 일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S&T 홀딩스하고 최평규 두 사람이 지분을 합하면 스맥의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원래 전에 일대 주주였던 그 사람과 지분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지분 경쟁 싸움도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로봇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앞으로 또 성장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스맥이었습니다. CEO까지 이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네.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맥 차트를 보면은 바로 이 대목이죠. 자, 여기에서 S&T 홀딩스하고 최평규 회장이 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요. 7월 14일 날 공시를 드디어 내가 어느 이제 14.67%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당시에 역대급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세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시세가 오르고 나서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 자, 일봉에서 드디어 뭡니까? 악어입,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서 악어입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 지금 그 9월 달에도 우리가 또 새로운 즐거운 시세가 또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악어입에 올라탔다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볼린저 밴드 통해서 오늘도 차트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매수가 범위는 그 3,925원을 이제 일단은 매수가를 잡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4,2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4,520원이고요. 손절가는 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연이어서 주목을 받았던 HJ중공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5차 목표가 2만 원까지 달성.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68.2%를 어느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급등하다가 음봉 전환하면서 긴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이 시그널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 보유자 전략 지금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맞습니다. 바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챙겨줄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절묘하게 이 시간을 시청하신 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매수가 범위를 8,840원을 잡은 거, 8,480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일단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단기적으로 70% 올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의 한 200%까지 올랐는데,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음봉으로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쉬어간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오른다, 그런 경우는 절대 추격 매수가 안 되고요. 이제는 보유자들은 오를 때마다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HJ중공업이 조선기자재인데, 그렇다면 조선기자재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시세를 갈 것이다 라는 걸 앞으로 선도자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J중공업 차트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사님 더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창방을 얼마나 더 열어두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 목표가는 여기서 약간 2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이익 실현하는 구간인데, 혹시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26,000원까지는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J중공업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 한국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업계 이 테슬라를 팔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테슬라 사랑 서학개미 가상화폐로 이동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는데 여기서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업개미 성격이 급하잖아요. 내가 보면 테슬라, 지금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본다면 들고 가도 될 영역인데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그래서 8월 달에 보면은 테슬라를 보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조 정도, 9,163억 정도를 테슬라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근데 최근에 4개월 동안 18억 달러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성질 급하셔가지고 옮기셨나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더리움 보유자,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회사죠.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무려 이렇게 3,528억을 매수하셨습니다. 왜? 이더리움이 요즘에 많이 움직이면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까봐.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무려 219억 달러입니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환율 1,390원을 계산했더니 무려 30조 원을 들고 계셔요. 저도 봤더니 테슬라가 요즘에 탐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저도 앞으로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할 건데, 테슬라가 요 정도면 괜찮고 올해 4분기만 살짝 올라서 끈다면 2026년, 2027년에는 굉장한 시세가 날 수도 있다. 그것도 미리 암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이 틈새로 테슬라에 대한 또 견해까지 밝혀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면 내년에는 좀 주가가 빨간불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주셨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사님의 시선이 바뀐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력 상품 어디를 봐야 될지 바로 한번 또 공개해 주세요. 바로 태웅 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어제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흙 속에 묻힌 흑진주입니다. 자, 이 종목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유화증권에서 제시한 그 리포트 전망을 보면은요. 자, 매출액이 연간 1조 3천대였어요. 2022년에. 그때 코로나 특수였었죠. 그때 영업이익이 1,166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1,345억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매출액이 1조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1,345억이야? 한때는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를 보면은요, 올해도 역시 매출액이 1조 1,000억이죠. 약간 매출액이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445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380억으로서, 아니, 이렇게 회사가 요 정도가 되면, 적정 시가총액은 퍼 10배, 순이익의 10배지 않습니까? 미국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는 돼야 되죠. 매출액이 1조가 넘으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다음 상황을 볼게요. 자, 이 회사 실적은요, 바로 뭡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네.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있는데, 요 운임지수에 따라서 보시면은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확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실적이 다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되게 올라가야만 그 회사가 배당도 안정되게 줄 수 있고 안정되니까 그래서 맡겨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대표이사가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너무 불안하지 않냐. 그리고 2022년에는 매출액이 1조 3천이었는데 1조 1,000으로 쿨다운 됐잖아요. 그다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낮았지 않는가. 그래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를 제가 준비한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 2차전지 물류 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운송 사업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수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저평가를 탈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동안에 주주를 좀 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은 안 되겠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극적 주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257만 주를 소각하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주주한테 좋은 정책이죠. 이런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도 시가 배당으로 약 3.46%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지금 현재 1조를 넘고 영업이익도 400억이 넘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 약 1148억은 1345억 정도는 너무나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태용로직스가 12%두 자릿수 급등 마감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종목 그렇지만 아무리 주가가 싸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그 주식 좋다고 알아주는 게 뭘까요? 거래량이 터진 거죠. 거래량이 잠잠하다 갑자기 평소보다 무려 200배가 넘는 거래량이 어제 빡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3,485원 아니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3,62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4,160원, 손절가는 2,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님, 추가적인 전략은 또 어디에 몇 시로 가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무료 방송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켜놨고요. 자,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8시에 방송할 것이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HJ중공업을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제가 문자처럼 드렸습니다. 12,200원은 드렸죠. 그래가지고 25,000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바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종목이어도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아침 6시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